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세상의 모든 이야기 최병진 전문가입니다. 현재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상황은 현재 이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보았을 때 매도세가 조금 두드러진 모습이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 구간, 하단 구간에서 방어를 해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장중에 이제 장초에 들어왔던 강한 이제 매수세들이 투매로 전환이 되면서 하방 압력을 더욱 높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장중에 미국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중국 증시 또한 이제 1.5% 정도의 하락 모습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 또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수 내지 이제 2배수 이상 많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에 따라서 개별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선은 3월 14일 정도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2,000조 원 가까운 이제 경기부양책 통과 관련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번 주는 이제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충분히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 주었던 SK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그룹주들 대다수가 하락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대를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우선은 견고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오늘 하락 모습을 나타냈지만 삼성전자의 이제 미국 공장이 가동을 앞둔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황인데, 가동이 다시 시작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주가나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탄력성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포스코나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방어 성격에 가진 종목들이 올라왔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종목들은 하락 전환될 경우, 증시가 상승할 경우에 오히려 방어 성격으로 진입한 자금들이 투매를 하거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고 차라리 현금을 확보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지수 내 상위 종목들 거의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우선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올리패스가 하한가를 가면서 제약바이오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세 부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변동성이 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수 하락에 따른 이제 투매 물량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가벼운 제약바이오주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3월 10일 정도에는 미국의 암학회 초록이 공개되고요. 그리고 4월 중순에는 미국의 암학회가 진행이 되고 6월 달에는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마지막 흔들기이자 매집 구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선 주요 종목인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을 보시면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구간을 만들었는데, 이 구간대에서 올라오려고 하면은 우선은 미국의 공장이 가동이 확실시 되고, 이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져야 됩니다. 지금은 오스틴 공장이라는 이곳에 이제 공장이 중단이 된 이후에 어느 정도 일매출 그리고 월매출이 나타나는지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박스권 형태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가동이 이제 확실하게 재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88,000원에서 92,000원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5월달 전에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은 비중이 크신 분들은 대폭 낮추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공매도가 풀리면 타겟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제가 강조해 드리는데 이것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카오라는 기업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무래도 증시가 많이 내려감에 따라서 그동안 여기 윗가격대 존재했던 자금들이 투매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 분할을 진행을 합니다. 주식 분할을 진행을 하는데, 이 주식이 이제 카카오의 주식이 분할이 되면은 4.5억 주가 됩니다. 4.5억 주가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주식 수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은 이 많은 주식 수량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이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할하니까 가격이 다운돼서 올라가겠지, 이 기대감보다는 지금 자리에서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온다고 하면은 비중을 절반 이상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계좌 안정에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4.5억 주가 됐을 때 이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보유 수량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 공매도 과감하게 진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투매 물량이나 큰 폭의 하락 모습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주부터 반등 흐름을 나타내는 기아차라는 기업이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 하락, 증시 하락이 안 나타났으면은 충분히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였고요. 지금 자리대 또한 이제 오늘 이만큼 급락장에서도 굉장히 선방한 모습은 이제 내일 기아차의 전기차가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LG와의 소송 부분, 그 현대차와 이제 LG 간의 현대 코나 리콜 때문에 손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볼 때 1분기 현대차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기아차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착시 현상과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9만원 이상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목표 주가로는 9만원에서 95,000원 사이를 1차적인 목표 주가로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특징주들 한번 보겠습니다. 급등주들 좋아하시니까요. 급등주들, 지금 이트론이라는 기업이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변동성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는 이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이제 글로벌적인 수요 확대에 따른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쿠팡 관련한 이슈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안 좋게 말하면 이런 동전주들의 수급이 좀 어떻게 보면 집중이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이 좀 저렴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맞춰서 급등주들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면은 우선은 1,000원 이상, 1,000원 부근이나 이상에서는 전량 분할로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제 1,000원 이상에서 정리를 못 하실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500원을 지켜줬지만 오히려 500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웅진, 조용했던 웅진이 요즘에 이제 기를 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웅진의 이제 회장이 윤씨입니다. 파평 윤씨에다가 충청도 관련한 부분이 존재를 한다는 소식에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관련한 후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단위 자체가 약간은 1,000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차적인 목표 주가로는 2,200원에서 2,600원 부근 한번 잡으시면서 절반 이상은 정리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니면은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들은 오히려 4월 이후까지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더라도 결국에는 대선 테마주들은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대선이 다가올수록 폭발적인 상승 나타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2200원에서 2600원 사이를 목표가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덕성이라는 기업이고요. 덕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간 모습을 나타냈지만 윗꼬리를 조금은 달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부근, 그래도 고점 부근까지 안 내려오면서 지금 상단의 구간대를 유지를 해줬고요. 이 부분은 지금 서현이나 서현 탄메탈 같은 경우에는 이사진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주된 재료로 쓰였던 사회이사 관련해서 임기가 이번 달에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덕성이 이제 후발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 나타난다고 하면은 15,000원에서 18,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올리패스라는 기업이고요. 올리패스가 오늘 하한가로 장 시작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장 중에 이제 올리패스의 여러가지 언론 플레이 그리고 임상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한가가 풀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선 이제 수급 동향을 보았을 때에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주가를 올렸던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 이 시점을 반등 타임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을 당시에는 그래도 주가의 이제 상당 구간이 유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이 내려온 자리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동향을 유심히 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또한 지금 60만 주 이상 순매수를 나타내는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지금 60만 주를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했느냐, 3만원 이상 가격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 저점 바닥 구간에서 추매를 진행할 거고요.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두드러질 때가 반등 타이밍이다 라고 한번 봐주시고,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타이밍을 최대한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우선은 이제 15,000원 부근이나 우선 17,000원 부근 또는 아래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추가 물량 조금씩 분할로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평단가를 확 낮추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4월 달에 미국에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적인 부양 기조로 나타날 겁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평단가를 확 낮추고, 그 다음에 반등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는 전략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